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는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했노라고 큰소리치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와 코멘트에 관한 부분까지 거론했습니다. 펜 앤 마이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었던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1차 회담과 2019년 2월 회담 중에 결렬된 하노이 2차 회담에 얽힌 뒷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핵 꼼수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탓처럼 슬쩍 돌리려는 듯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관련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북한은 1, 2차 북핵 위기로 불리는 1993년 NPT 탈퇴, 2002년 미국 대표단의 핵무기 개발 시인, 2006년 10월 9일 첫 번째 핵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이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당국, 특히 미국은 첩보위성과 정찰기 등 각종 첩보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이 숨겨놓은 핵탄두와 핵물질 관련 시설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정찰기 등에 의해 핵폭탄의 원료인 핵물질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지만은 지하 깊숙하게 숨겨놓은 핵탄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미군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선제 폭격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뒤 이를 미국에 통보함으로써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1차 회담에 이어서 2019년 2월 27일 베트남에서 2차 회담이 열렸지만 그 이튿날 회담을 앞두고 전날 있었던 회담에서 드러난 뚜렷한 입장 차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CVID에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세워서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CVID 모델은 과거 리비아가 북한과 같은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적용해서 비핵화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6자 회담 당사자 중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이에 동의한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것은 북한이 핵 폐기의 내용을 영변 등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을 만드는 시설의 불능화에 국한시킨 반면 미국은 당시 북한이 갖고 있던 핵탄두 전체를 공개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고 존 볼튼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조건으로 종전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와 대북지원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규모 경제개발 협력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 하노이에서의 2차 회담이 열리기 전인 2018년 9월 문재인이 북한을 다녀온 뒤 완전한 비핵화 대신 단계적 해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제대로 사귀어 보기도 전에 폭격 타겟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책에서 우리가 평양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신고 리스트를 요구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루로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총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상당 기간 지체되고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갔다고 김정은 쪽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리보다 덜 절박한 것이라며 그런 미국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 안타깝다며 비핵화가 무산된 책임을 미국에 슬며시 돌리기도 했습니다. 회고록 가운데 김정은과의 회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문재인은 핵탄두까지는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북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영변 핵시설 불응화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제한을 앞세우는 단계적 해법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북 당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시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양을 다녀온 뒤 정부, 외교, 안보 당국자나 관제 언론을 중심으로 존 볼턴 같은 대북 강경론자들을 비판하는 코멘트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기 후반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단계적 해법을 한미 공동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였던 문정인은 CVID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준을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단계적 비핵화, 즉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전형적인 꼼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변 같은 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못하면 추가로 핵탄두를 만들 수도 없고
기존의 핵탄두를 교체할 수도 없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핵 폐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북한과 북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론자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영변은 더 이상 북한의 주력 핵시설이 아니며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영변 같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추출하지 못한다면 기존 핵탄두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능화된다는 주장도 허구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군사 전문가는 무기 관련 사이트에 미국 같은 경우 7년 정도의 주기로 핵탄두의 플루토늄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교체하지 않고 30년, 심지어 50년이 돼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갖고 있는 수천 발의 핵탄두 중 대부분은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실전용으로 배치된 상태라며 수십 년 된 지뢰도 폭발하는데 화약에 비해 물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는 핵탄두의 수명이 훨씬 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삼 문재인은 어떤 사상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통령직에 있었던가 정밀 해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무거운 부담을 주려고 애쓰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도 북미 관계에 끼어들어 북쪽 입장만 열심히 거들어온 문재인의 행태에 대한 보복적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